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50까지 밀렸고, 제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사실 반등이 나오려다가 다시 밀려요. 다시 밀려서 지금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눌려 있거든요. 지금 지수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조금은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런 박스권 자리가 잠깐은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탈됐다가 빨리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일주일가량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확률이 높고요. 코스피 지수 보면은 지금 이제 대략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는 열려 있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을 봐도 그렇고 코스피를 봐도 그렇고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뒤늦게 손절하거나 뒤늦게 뭐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자리를 이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730선 정도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800선? 800선 정도가 이제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800을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자리죠. 네, 지난번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처럼 한번 투매가 나왔다가 돌리면 거기가 이번 하락의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까지 열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뒤늦게 줄이고 뭐 주식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똑같이 지수가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라든지 뭐 어떤 비중의 조절, 비중 이동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같이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주가가 같이 떨어졌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 네. 그런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동안 이게 지금 계속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종목의 그 주가 궤적을 다 대변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다면 지금 모든 종목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어떤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궤적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궤적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결국 실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적. 제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실적이 이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요. 실적이 좀 안 좋아도 뭐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뭐 좋은 뉴스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실적 없이 테마만 있다, 뉴스만 있다, 뭐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고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주들인데 현대일렉트릭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신고가 나죠. 그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또 신고가를 냈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냈었고, 이번에 또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데, 뭐 저도 매매하는 종목이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뭐 100%는 없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실적 기반의 주도주 쪽에서 매매를 하면요. 그래도 거의 승률은 9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매하면 다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실리콘투 쪽에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주가 보시면 코스닥 지수랑 이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코스닥 지수 이 흐름하고 실리콘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실리콘투는 코스닥에 속해 있고요. 시가총액이 12등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근데 지수랑 크게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뭐 추격 매수해서 매매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면 이런 상승폭의 한 피보나치 236에서 182, 236에서 뭐 38.2% 이런 정도 자리에 내려오면은 이제 이런 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들어가서 한번 수익 냈고 이번에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냈습니다. 7월 달에 두 번 수익을 냈고요. 또 그다음 또 매매를 하려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 VT. VT도 제가 여기 뭐 카페나 뭐 유튜브나 우리 텔레그램에서 많이 힌트를 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하셨다면은 이번에 수익이 났죠. 지수는 최근에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또 큰 상승이 나오고 뭐 이거 이제 나중에 신고가도 낼 수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지금 여기 전고점에서는 조금 매물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외에 화장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제가 음식료는 뭐 딴 거보다는 삼양식품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농심, 뭐 풀무원,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제일 좋은 종목은 삼양식품이잖아요. 주도주, 대장주, 제일 좋은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방산이죠.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지수는 어렵지만 신고가를 뚫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차트를 주봉으로 길게 보시면 사상 신고가를 뚫은 겁니다. 그죠? 연중 신고가를 뚫고 지난 2018년도 남북 경협 테마로 철도주로 급등했던 그 고점을 이후에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그 자리를 결국 뛰어넘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가는 건 테마가 아니고 실적이죠. 실적과 무기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 트럼프 관련된 뭐 수혜 기대감도 이번에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조선주죠.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수랑 다르게 신고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유튜브 영상마다 이렇게 관심주들, 관심 섹터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었죠. AI, 반도체, 전력, 그다음에 K-뷰티 화장품 뭐 이렇게 쭉 해서 핵심 바이오까지 이 정도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봤던 섹터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죠. 반면에 최근에 조금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랑 자동차도 요즘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쪽에서 매매를 하는 포지션은 다 수익이에요. 지금 뭐 오늘도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고, 뭐 지난주에 뭐 VT, 또 실리콘2, 이번 주 또 실리콘2, 또 뭐 LS 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쪽에서 포지션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조금 고생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쉽진 않은 장이고 뭐 이쪽에서 일부 손절매를 좀 필요로 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쪽에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은 바이오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바이오 쪽은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테오젠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거죠. 알테오젠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인데 사상 신고가를 또 뚫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삼천당 제약 최근에 좀 주춤했지만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삼천당 제약은. 그다음에 뭐 펜트론, 뭐 퓨처캠 이런 종목도 몇몇이 뭐 유한양행도 지금 추세가 좋은데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대장은 일단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눌림목 조정 이후에 또 신고가를 뚫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은 또 30만 원 뚫고 40만 원을 향해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 투자자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단기 매매 또는 단기 수익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데 요즘에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면서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런 좋은 종목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주다.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만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과거 영상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아마 지난달에 제가 썼던 자료 같아요. 지금 뭐 금투세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금투세 우려는 이제 거의 해소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로 자금이 많이 유출됐고 시장 수급이 텅텅 비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익률 게임,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네들도 함부로 종목을 선택하기 힘들죠. 정말 좋은 종목을 시세를 만들어야만 받쳐주는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비슷한 논리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건데요. 지금 뭐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내가 선택한 종목이 몇 등짜리 종목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종목들이 과연 10등, 30등 안에 든 종목일까? 우리 시장에서? 아니면 뭐 100등일까? 200등일까? 아니면 뭐 700등, 900등, 1200등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종목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뭐 30등 안에 드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세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했던 등수보다 더 밀리는구나. 이제 그런 종목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분석한 종목이 모두 1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흐름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좀 등수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매도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매도도. 매도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6월 달에는 매매하는 종목들이 다 수익 났어요. 손절을 하나도 안 했고 매매하는 족족 다 수익이 났고 괜찮았는데 지금 7월 들어와서는 이게 시장이 점점 더 압축이 되면서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게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악화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일부는 제가 손절 매도 좀 하고 매도하고 교체하는 그런 결정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어렵고 내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겠죠.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종목 교체도 해서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리너공업이라는 종목을 뭐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했는데 다시 들어간 종목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밀렸죠. 만약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살아나갔으면은 주도주 후보로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꺾일 때 빨리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등을 기다려서 반등 시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리너공업을 여기 7월 초에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해가지고요. 실리콘2를 매수합니다. 실리콘2. 실리콘2를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수익 냈더니 리너공업 매도해서 발생한 손실을 다 메꿨습니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없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이 틀릴 수 있다. 그만큼 또 어려운 장이니까요. 너무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이거 좀 틀렸네. 그러면 또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고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이슈 쪽을 잠깐 보면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은 시장이 발작을 보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상황이 또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요.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나왔는데 트럼프의 상대가 될까? 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벌써부터 뭐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해리스가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역전 해리스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리스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특정 후보에 관련된 종목 있죠. 뭐 트럼프 수혜주라든지 또는 뭐 해리스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쪽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라고 봐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워낙 변수가 많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메이저들의 어떤 관점은 이런 대선 결과와 상관없는 실적주 찾기를 하고 있다. 결국엔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어저께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2분기. 그러면서 역시 시장은 야, 실적주가 답이구나. 실적 좋은 종목을 무조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미국 정치만 바라보던 이 시장에서 다시 실적으로 눈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고 내일도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내일 이제 하이닉스랑 뭐 자동차 쪽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다음 주도 있는데 그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계속 실적에 포커스를 두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이제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하락은 이제 트럼프 우려감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뭐 2차전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는. 뭐 다들 그런 내용은 아실 텐데 이제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그만큼 껄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한 걱정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당장 어떻게 바뀔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지지율이 뭐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확 호전이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예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좀 지나야 터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를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요. 사실 이제 뭐 늦었죠.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은 뭐 팔고 다시 보는 게 가능한데 손실이 어느 정도 큰 상황에서는요. 지금 이거를 팔고 대선 전에 다시 사고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주식을 팔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식을 다시 사기가 또 막상 힘들거든요. 비중도 제대로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쪽 포지션은 뭐 비중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고 하면은 대선 이후까지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중이 크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2차전지 보유 가능하지만 비중이 크면 줄여야 된다. 예, 그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터닝은 경계감이 지나가야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잖아요.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주가는 뭐 많이 떨어져 있겠죠. 조정을 충분히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됐어요. 그럼 그날부터 갑자기 2차 전지가 망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 세상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갈 겁니다. 2차 전지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거예요, 다시. 그러면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하락을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터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을 한다. 그럼 뭐 당연히 트럼프가 무서워서 하락했던 주가에 대한 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하락이 끝날 거고, 낙선이 돼도 당연히 끝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이 됐든 두 달 전이 됐든, 대선의 결과가 그냥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미 당선이거나 낙선인 효과를 비슷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예, 이제 경계감이 지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또 터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잘 모르겠다. 예, 이제 그게 불안한 거죠. 예, 그게 불안하니까 아직은 주가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이게 뭐 급등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완만하게 올라갈 거냐, 이거는 결국 내년 실적, 그리고 뭐 올 하반기 실적 추이가 어느 정도 터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궤적이 이제 달라질 테니까 단순히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문제예요. 그래서 실적이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어둠의 터널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 시장 지수 상으로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조금 열려 있지만 그런 자리는 이제 진짜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런 채널 추세가 이탈되면서 빨리 회복 못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열려 있지만 800선 전후, 800선 이하 정도까지 혹시나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 바닥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코스닥 거래대금을 잠깐 볼게요. 오늘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게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제일 작은 거래대금이죠. 오늘 거래대금 막대가 제일 작죠. 중간중간에 작았던 적이 있긴 한데 오늘이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거래대금이 또 당장 드라마틱하게 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종목보다는 최대한 S급 종목, 대표주, 1등주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풀리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이제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 나오냐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인 정치 함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질질 끌면서 뭐 서로 또 얻을 건 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속이 타는 거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이게 빨리 좀 해소가 되면 그래도 시장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 작은 시장 상황에서는 절대 종목 수가 많아도 안 되고요. 아무 종목이나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 코멘트나 관심주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나
이런 관점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 매매구나.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셔야죠. 언제까지 마이너리그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도주 매매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어쨌든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